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분양 광고지를 보면 화려한 조감도와 함께 입주 시기가 적혀 있지만 과연 그 시기에 정말 입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분양받은 지 몇 년이 지나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어떤 곳은 약속한 시기보다 한참 늦게 완공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식입니다. 허가와 착공과 준공, 이 세 단어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성공률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집니다. 자녀의 교육 환경을 생각하고 노후를 대비하며 때로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복잡하고 전문 용어로 가득합니다. 건설사나 중개업자들이 쓰는 말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거나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허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적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토지 소유주나 건설사가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건축 계획을 제출하고 관계 법령에 맞는지 검토를 받아 승인을 얻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을 치르기 위한 응시 자격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아직 시험을 본 것도 아니고 합격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용도 지역이 적합한지, 건폐율과 용적률이 맞는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와 실제 착공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양 광고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치 이미 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라면 허가는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착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허가를 받고도 몇 년씩 방치되는 땅도 있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건설사가 자금난에 처하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착공을 미룹니다. 허가 단계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사업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검증된 대형 건설사인지, 중소 건설사인지, 혹은 시행사만 있고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 건설사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력과 자금력이 있습니다. 중소 건설사나 시행사만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착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착공은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허가를 받은 후 공사 준비를 마치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착공 신고를 하면 관할 관청에서 확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응시 자격을 받은 사람이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은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착공이 되었다는 것은 허가 단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실제로 자재가 투입되고 인력이 동원되고 돈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착공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한번 착공하면 뒤로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공사를 중단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착공은 건설사가 이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착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사 도중에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도가 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완공 시기가 몇 년씩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미완성 건물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착공 단계에서도 여전히 신중해야 합니다.
착공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양 광고에 나온 입주 예정 시기는 착공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착공 후 약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착공이 늦어지면 당연히 입주도 늦어집니다. 분양받을 때 착공 예정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로 그 시기에 착공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착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착공 단계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사 현장이 멈춰 있거나 인부들이 보이지 않거나 자재 반입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징후가 보이면 즉시 건설사에 문의하고 필요하면 분양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은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험을 모두 보고 합격해서 졸업장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건설사가 공사를 마치고 관할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서 건물이 설계도면대로 지어졌는지 관계 법령을 준수했는지 검사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하면 준공인가를 받게 됩니다. 준공인가를 받으면 비로소 그 건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가 시작됩니다. 준공 전에는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진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준공인가 없이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간혹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준공인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하자 때문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서류 미비로 인가가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준공 시기는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도 늦어집니다. 입주가 늦어지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 날짜를 미뤄야 하고 기존 집의 전세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자녀의 전학 시기도 달라집니다. 경제적 손실도 발생합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를 더 오래 내야 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준공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 승인일입니다. 준공 검사를 통과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의 입주 예정 시기는 보통 이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 승인일과 실제 입주 가능일 사이에는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입주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 단계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공급 예정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앞으로 몇 년간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부 기관이나 부동산 관련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급 예정 데이터를 볼 때는 먼저 그 물량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만 받은 물량인지, 착공한 물량인지, 곧 준공될 물량인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허가 물량은 가능성일 뿐이고 착공 물량은 진행 중이며 준공 임박 물량은 확실한 공급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데이터를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급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공급이 적으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의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기 지역이라면 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더 많아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공급 예정 데이터를 보면 어느 지역이 개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 지역에는 많은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런 지역은 인프라가 개선되고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공급 시기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대량 공급이 임박한 지역에 투자하면